자, 또 이어서 봐봅시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사실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다룰 때 자주 등장했던 내용인데 그냥 똑같아. x1과 x2 비교했을 때 이렇게 x가 더 크면은 그때는 실제 함수 값도 이렇게 더 커야 된다. 그래야 증가하는 거다 라는 거야. 실제로 뭐 그래프상에서 본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x1, 이렇게 x2가 있으면은 함수값 이렇게 fx1, fx2 이 함수값을 비교해도 이 정의역 내의 두 원소의 대소관계가 유지되어야 증가하는 함수다. 반대로 감소하는 거는 이 대소관계가 바뀌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x1보다 x2가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함수값은 반대로 작다라는 거야. 누가? fx2가. 이렇게.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지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그다음에 함수 y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배우다가 왜 갑자기 증가 함수를 배우냐? 미분 계수를 통해서 그 점에서 그 구간에서 이 함수가 실제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수다.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렇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다. 반대로 f'x가 음수라면 그때는 얘는 감소겠지. 그럼 세 번째 f'x가 0이라면 그때는 이때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계속 상수인 상태로 있겠지? 그때는 얘가 상수 함수 형태일 거야. 상수 함수.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원래 함수 f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 증가도 감소도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중요한 상황은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값보다 그 친구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고, 이렇게. 도함수가 0일 때는 증가도 감소도 안 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은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원래 함수의 뭘 파악할 수 있다?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밑에 문제에서 다음 함수의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해라 했어. 그럼 얘는 미분해가지고 도함수가 양수인 범위랑 도함수가 음수인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 되는 거야. 실제로 도함수 구해가지고 봐보면은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얘는 3x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 그럼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0. 왜? 얘가 아르볼록인 폼선인데, 자, 도함수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 상황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양수잖아, 그지? 그럼 증가하겠지, 원래 함수가.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도 양수니까 증가하겠네. 그래서 증가는 얘 또는 2, 무한대 이렇게 생길 것이고, 지금 증가. 그럼 감소는 그 이외의 범위가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감소한다. 그다음에 0과 2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비슷하게 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분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미분해가지고 양수, 음수 파괴줄 문제가. 자, 65번.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도함수가 항상 뭘 만족하면 되겠어? 도함수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이렇게 양수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0 이상이면 돼. 이제 의아할 거야. 네가 방금 양수하지 않았냐? 왜 0 이상 붙냐? 의아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잠깐 쉬었다 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한 점에서는 우리가 점에 대한 증감을 판단하지 않아. 우리가 방금 증가 감소 정의했을 때 봐봐, 여기 구간이었어. 열린 구간. 근데 얘는 어차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값이 구간으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구간으로 있지 않잖아. 그냥 한 점 한 점이 따로 있지. 그렇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0 이상인 건 가능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막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도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지? 잠깐 쉬었다 가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얘 내려간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함수는 안 돼. 얘는 증가함수 아니야. 왜? 우리가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를 썼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해잖아. 아니, 여기 이 조건. 이때는 얘가 부등호인데, 근데 한 점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되지. 한 점에서는. 왜냐면 내가 이 점 비교도 여전히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등호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다음 페이지 다시 정리할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얘가 만족하려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다. 그럼 판별식 관점에서는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겠지? 그럼 공중에 떠 있거나 접하고 있거나 그런 게 가능하니까, 떠 있으면 허근이고 접하고 있으면 중근이라서 4분의 d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3인데 얘가 0 이하다. 그럼 최종적으로 a 값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다음의 관계를 파악해라. 무슨 말이냐면 fx가 증가한다. 그러면 f'x가 양수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어? 왜 있어? 시원아, 어떤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왜? 우리 방금 방금 이거 똥을 쳤는데, 이거 내물 쳤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이거는? 거꾸로가 돼야 돼요. 그렇지,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가. 그러니까 더함수가 양수면 증가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거는.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줬으니까. 근데 증가한다고 해서 더함수가 항상 양수인 건 아니잖아. 왜? 아까 잠깐 쉬어가면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일 수 있단 말이야. 한 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한 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한 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게 된다. 처음엔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헷갈렸거든. 이 부분이. 근데 발리를 떠올려 보면 쉬워. 발리라는 게 그냥 fx가 쉽게 x제곱 이것만 떠올려봐도 얘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지금 증가함수야. 근데 f'x는 3x 제곱이라서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딱 하나 존재한단 말이야. 거기서는 얘가 양수가 되지 않겠지? 이 범위가 이 부분이 만족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자 fx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f'x가 0 이상이다. 돼 안 돼? 돼요. 이거 왜 돼? 방금 아까 이게 안 됐잖아, 그렇지? 왜 안 되냐고. 이게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된다 이거는. 반대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이거 왜 안 돼? 계속 먹는데. 아, 그렇지. 좋아. 계속 0이면은 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를 주잖아. 그렇지? 이거는 안 된다.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증가한 함수가 아닙니다. 이해되죠? 어? 자, 67번 봐봅시다.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 20초 동안 풀면 될 것 같은데 20초면 풀릴 것 같은데. 자, 기억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프라임이구나. 네. 여기 주어진 함수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증가함수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합니다. 함수값이 양수네요. 증가하겠죠? 예, 증가. 그럼 니은은? 맞아요. 역시 니은 맞지 이제. 도함수의 함수값이 지금 음수인 상황이니까. 그럼 디귿. 맞아요. 디귿도 맞아? 어떻게 알아? 맞나? 함수값이 도함수 함수값이 양수니까. 디귿도 맞다 이렇게. 단체로 반하는 줄 알았잖아. 응?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극소. 자 보면은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A가 FX 이렇게 이상이면은 FX는 이거 이면 FX는
x는 a에서 극대 라고 하고 그때의 함수값 fa를 극대값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얘도 수학적으로 좀 정제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쉽게 우리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여기 가장 높은 지점에 x좌표를 쌤이 x는 a라 한다면은 이거는 내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구간에 들어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a 함수 값이 다른 함수 값보다 가장 크거나 같겠지. 가장 크거나 같아. 그치? 같아. 그럼 그럴 때 fx는 x는 a에서 극대를 간다 그러고 그때 이 함수 값을 극대값이다 라고 한다고. 그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가장 높이 있는 이런 상황. 됐니? 그다음 반대로 극소는 뭐겠어? 극소. 이게 반대 바뀌겠지. 부등하면 반대 바뀌면 이때는 를 극소라고 하고 이때는 극대값이라고 한다. 극소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극대값이랑 극소값 두 개를 이제 통틀어 가지고 극값이라 그래. 극값. 그럼 잘 보면은 잘 봐봐. 극대 극소 정의에 대해서 함수 fx가 뭐 연속이네 만에 미분 가능하네 만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뭐 연속 배우고 미분 가능 배웠으니까 미분 가능과 관련이 있겠다 싶을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의 자체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자 불연속 함수의 극대 극소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이러한 함수 대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겠죠. 왜?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열린 공간에 대해서 함수값이 가장 크니까.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있고 한 점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겠죠. 그다음에 얘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 때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는 a에서 뭘 갖는다고 할 수 있어? 둘 다. 아닌데. 극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극대겠지. 근데 더 함수값이 큰 게 있는데요? 상관없어. 왜냐면 봐봐. 극소 극대에서 정의를 보면은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딱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 딱 하나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당연히 여기 잡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여기 잡으면 얘가 더 클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굉장히
작게 잡는 순간 가능하잖아. 여기 들어오는 모든 함수 값에 대해서는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하기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클 필요는 없어. 모든 함수 값에 대해서 다 클 필요는 없고, 그때 만약 그게 만족한다면 최대값이겠지. 극대값이면서기도 하고, 극대값이기도 하지만. 그다음 연속 함수의 극대극소 봅시다. 보통 이제 많이 있는 게 이 아래로 볼록인 폼수 2차 함수랑 위로 볼록인 폼선. 얘는 각각 극소랑 극대를 갖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서 보통 이렇게 극대 하나랑 극소 하나를 갖습니다. 그다음 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가 온 다음에 그 다음 또 극대가 올 수는 없어. 내가 극대 다음에 극대 오고 싶어.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극소가 있어야 돼. 극대 올 수 없어. 연속 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사이에 극소가 있어야만 극대가 될 수 있다. 다음 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상수 함수는 어때?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 아니야.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극대이자 극소인 거야. 그렇군이 아니라 민주야, 여기 정의를 보면은 상수 함수는 다 만족하잖아. 모든 점이. 내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에서 내가 잡았어. 그럼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거 잡아봤자 얘가 항상 이상이잖아. 근데 이하이기도 해. 그래서 상수 함수는 모든 점에서 극대이자 극소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뭐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의 극대극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얘가 y는 f 프라임 x를 해보자. 그럼 잘 들어봐. 이 범위에서는 원래 함수 fx가 증가의 함수에 증가하지. 더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니까 여기 마찬가지 증가야. 이제 증가 그 사이에서는 감소하겠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0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은 얘가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감소하다가 쉬었다가 증가한대. 그럼 우리가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인 점이 뭔가 극대극소랑 관련이 있겠네? 그렇지? 그럼 파악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실제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된다면은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극대겠지. 그 다음에 음수에서 양수된다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겠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이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 있다. 보면은 이게 0, 0이 아니라 이 점에서 이 함수값이 밑에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뭘 말하고 싶을까?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 음수돼? 0이잖아. 0. 0이 된다. 그래서 f'a가 뭐다? 0이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x는 a에서 fx가 극값을 가지면은 f'a는 0이라는 거야. 그 점에서의 도함수 함수 값은 0이어야 한다.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아니라면은 극대 극소일 가능성이 전혀 없겠지. 그지? 대우 명제에 의해서 뭐 음식을 음미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다음 보통 이제 어떤 명제 등장했을 때 그 명제가 필요 충분이 아닌 상황이라면은 보통 역은 성립 안 합니다. 역이 성립했으면 그걸 하나의 명제로 썼을 거니까. 그래서 f 프라임 a가 0이라 하더라도 그 값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지. 어떤 게 있겠어? 우리 아까 봤던 거. y는 x제곱. 얘는 x는 0에서 더함수와 함수값이 0이야. 근데 실제로 그 값 안 같잖아. 이제 잠깐 쉬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값을 갖기 위한 조건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방금 예를 들어서 봤듯이 함수값이 더함수 함수값이 0인 지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 그 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f 프라임 a가 0이고 x는 a에서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은 fa는 무슨 값이 될까?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극대. 극대겠지, 그치?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극대. 얘도 외울지 말고 그림 생각해보면 그림.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극대.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왔으면은 얘가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극소겠지? 극소값 이렇게.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구하라. 그럼 극대인 거를 쌤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은 일단은 A 극대겠죠. 그다음에 D E 극대입니다. 그죠? 근데 F는 극대가 아니야. 그지? 왜냐면 F를 포함하는 어떤 열림을 잡으면 무조건 그보다 큰 게 존재해버리잖아. 그래서 F는 극대가 아니고 그럼 G는 극대겠네. 그다음에 H는 극대가 아니겠지. 2점이니까. 그다음에 I도 극대가 아닐 것이고 J도 극대 아니겠지. 이렇게 열림을 가지면 잡으면은 더 큰 게 존재해버리니까. 그다음에 극소인 거는 일단 그치 B. 그리고 H. H 그리고 I 그리고 J. F는 F 극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있어 없어? 아, E, 그치 E 그리고 D. 아, 동시에 됐어. D는 안 되겠지. D는 내가 잡는 순간 더 작은 게 있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감싸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밑에 명제도 한번 봐봅시다.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반드시 극과 같는다. 참여 거짓이야? 그렇지 거짓이겠죠? 왜냐면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극과 받는 거니까. 자,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극값 같은 경우 있어 없어? 솔직히 있지. 바로 위에 있잖아 이렇게. 바로 위에 있어. 자 이렇게. 그다음에 자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 그럼 극값이라는 거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면서 그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이를 한번 전개해 가지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얘를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은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2. 얘가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고
x축의 교점이 0과 2인 상황이야. 그렇지? 그럼 0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도함수 함수값이 0과 2 사이에서는 플러스 그다음 마이너스 두 개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지. 근데 얘가 지금 0에서 지금 접하겠네. x축이랑 중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x축은 이렇게 존재할 거야. 0, 3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겠지?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그러면 극값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극소값이 뭐겠어? 0이고 극대값은 2에서의 함수값이야. 4 나오겠죠? 4 이렇게 2를 대입했을 때 4 나올 거니까. 다음에 그 아래 것도 얘도 미분해가지고 봅시다. 미분하면은 f'(x는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그럼 인수분 해보면은 6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얘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고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극대 1에서 극소겠지. 왜?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증가할 거니까. 그래프 개형도 대략적으로 들어보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극대 1의 함수값이 극소 이렇게. 이해했니? 그래서 대입해서 구해주면 돼. 그다음 70번 얘도 봅시다. 얘도 극대랑 극소 구해야 되니까 미분부터 하면은 f'(x는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4 될 거야.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여기다 가겠지. 이렇게 플러스 2. 그럼 먼저 일단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이게 시계값 비용이 되는지 1이겠지. 1.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하고 있겠네. 그럼 나머지 뒷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인수를 구하려면 조집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인수 구해야 되는 게 그냥 개수 비교도 되고 개수 비교. 그럼 어차피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제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에 2차 함계수는 여기서 나올 것이고 여기서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가 있어야겠지? 또 인수분하면 얘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는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얘가 근이 마이너스 1,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 1, 2인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4차 함수인데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감소해야 돼.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 기억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극대값의 합이랑 극소값의 합 구하랬는데 어차피 극대값은 두 개 있으니까 합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극소값은 하나뿐이야. 알겠지? 극대는 이렇게 두 개 점이 있고 극소는 한 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극소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값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 극소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값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래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얘가 진짜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게 극대야, 그렇지? 극소값이야. 더 위에 있잖아. 그래서 극소값이 더 클 수도 있어. 물론 그 다음 극대 극소랑은 비교했을 땐 당연히 작겠지만 무조건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작다 이건 아니라고. 얘가 지금 극소값인데 실제 극대값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알아두시고. 다음 71번. 자, 다음 함수가 x는 -1과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32라 그랬어. 봐보자. f'(x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3b 이건데, 자, -1과 3에서 극값을 간다는 거는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1과 3이라는 거겠지. 즉 얘를 0으로 만든 두 근이 -1과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앞에 3이 놔두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전개해보면 얘가 3a x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9a 이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개수 비교해주면은 b는 -3a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랬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32라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랑 3을 대입했을 때 차가 32라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는 극대값이 더 크겠지. 3차 함수니까. 그래서 얘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러고 보면 얘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수 나올 건데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차가 지금 30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1과 3 대입해가지고 빼주면 그게 30이다 하면 마찬가지로 a랑 b에 대한 관계식 나오겠네. 그럼 주어진 b는 -3a라는 관계식과 다음 나오는 관계식 두 개를 연립하면은 a랑 b 구할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되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해야 될까? 이제 미분해야 돼. 사실 우리가 미분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운 거였어. 왜냐면 미분을 해야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원래 함수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극값을 가질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해 보면은 그럼 x가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 얘를 -3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나? 그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도함수가 항상 0 이하네? 그 말은 원래 함수는 어떤 상태겠어? 그치, 감소한 상태겠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자, x는 2에서 이 fx가 그 값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죠? 안 가져요. 그렇지. 왜 안 가죠? 부모가 그렇지.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지려면은 일단 도함수 함수 값이 0인 그 지점에서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근데 좌 마이너스, 우 마이너스, 부호 변화가 안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2에서는 그 값을 안 가질 거야. 실제로 그려보면은 감수 함수니까 대략적으로 이러한 함수 그래프 나올 거야. 대략적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 몰래라면 함수의 그래프 그리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x축, y축 그려주고 그다음에 x절편, y절편을 표시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x절편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이게 0에서 가는 x값이 바로 안 보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일단 그래프 개형만, 우리 개형만 합시다. 개형만 그리고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2번 얘도 미분해보면은 f'x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 이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6x 묶어가지고 x 마이너스 1 이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위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얘가 축과 교점이 0과 1 이 상황이야. 그럼 이걸 토대로 원래 함수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야.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0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됐니? 그럼 1에서의 함수값 극대값은 뭐가 되겠어?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를 되겠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렇지? 나머지 그래프들도 여러분들 한번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그린 다음에 구한 다음에 도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그리고 그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고 그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면은 감소다 증가했으니까 극소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은 증가다 감소했으니까 극대. 그래서 그런 거는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은 바로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 오늘 뭘 배웠냐? 일단 롤의 정리부터.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지금 놓지 말고. 아니 복습해야지. 나를 위해 복습하는 거야? 여러분들 위해 복습하는 건데. 난 다 아는 내용이야. 나한테 돼. 여러분도 해야지. 자, 롤의 정리랑 평가 정리. 자, 롤의 정리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있다. 함수가 똑같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 정리는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양 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그런 점들이 있다. 적어도 한 개, 몇 개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증가 감소인데 이건 우리가 원래 알던 건데 이걸 왜 다시 언급했냐? 미분계수를 통해서, 즉 도함수의 함수값을 통해서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배웠는데 극대극소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냥 어떤 열린 공간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극대 혹은 극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중요한 게 극대극소는 정의에서 뭐 연속이니 미분 가능하니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가 불연속 함수도 극대극소 가질 수 있고
그냥 연속함수도, 그러니까 연속함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절대값 함수, 얘는 분명히 여기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해. 하지만 이 점에서 극소 같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극대 극소는 판단할 때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일단 그게 후보점인데 도함수 함수값이 0이라 해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뭘 만족해야 돼?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럼 숙제로 센에서 롤의 정리랑 평가 정리 풀어 오시고요. 민주야 잘 체크해놔, 민주야. 알겠지? 엄한 데까지 해주지 말고. 뭐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 롤 정리까지. 아이 그건 아니고, 야 이미 460분까지 풀었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대 극소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550번까지만 풀어오세요. 550번. 여기 버리려고요. 550번이요. 여기까지 합시다.